마을 만들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잘 보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이렇게 애국운동 광화문 제2의 광화문 모습을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분들은 혀 빠지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혀 빠지게. 이게 기후도 하고 막 공항 대합실에서 잠자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전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저 동부 쪽으로 가면 기후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번엔 서부만 가고 다음에 동부로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랬더니 저도 집회 갔다가 몇 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 선생이 이렇게 편안하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럴수록 성령은 더 크게 역사하시죠. 꼭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박수. 네, 격려하십시오. 제가 안 가기를 엄청 잘한 거예요. 안 가기. 자유마을 만드는 게 훨씬 쉽고 훨씬 편안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또 전 목사님이 쉬는 스타일입니까? 완전 뺑뺑이 돌리는 은사가 있지.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탁 따라질 않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자유마을이야만 하는가, 왜 자유마을이야만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동안에 숨어있던 간첩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영웅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문재인이가 최고의 영웅을, 간첩들을, 좌익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영웅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넘겨서 한번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존경했냐면 좀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누가 자기가 가장 존경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건국의 이념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도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아니에요. 이 인간이 가장 존경하는 게 신영복, 이 간첩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터져 나왔는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고 싸우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따뜻한 자리에서 포근하게 권력이나 짚고 이겠다고 감투나 뒤집어 쓰고 있겠다고 하는 것들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야. 이거 바꿔줘야 되죠? 아니, 여러분 광화문에 가서 추위에 떨고 비바람은 눈보라를 치면서 떨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미안한 생각이 없는 거야.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보면 한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간첩들이 영웅을 받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종북주의자 아니에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가 어떻게 이 인간이 가장 존경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넘겨서 보면 이 김원봉이를 또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김원봉이가 누구요? 김일성 정권의 3위요, 3위. 그리고 이 인간은 6.25 남침 때 최선봉에 섰던 자잖아요. 투철한 공산주의자인데 이런 사람이 독립투사요? 이런 인간들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수혜해야 된대.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유마을 이게 낭만적인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 걸고 다 일어나야 되고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손영우가 누구죠? 손혜원의 남편, 아버지, 손혜원의 아버지잖아요. 이 사람이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을, 서울지부 청년당과 남조선 노동당을 그 안에서 활동한 완전히 남노당의 앞제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문재인이 이게 그 부인이죠. 부인한테 가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수여한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국민의힘에서 찍소리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야.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 윤희상이. 예. 윤희상이 1960년 동백림 사건, 가점따 사건으로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간첩들이 한국의 영웅으로 스물스물 기어나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딱 넘겨서 보면, 이건 실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춰놨어. 누구요? 누구? 그래, 참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런데 이 사람이 징역 9년 실형받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냥 있었나요? 이 간첩들인데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한 게 이게 누군가 보세요. 넘기셔가지고 보면 경기 동부연합의 지금의 민노총의 위원장 누구예요? 이 사람이 뒤를 이어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의 민주노총, 택배노조, 금속노조 이런 것들을 다 각 노조의 핵심 지도부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노총 안에는 간첩들이 다 숨어 있는 거야 지금.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현재 진보당이 실질적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하면 미군 철수하고 뭐 하면 대통령 탄핵하고. 저쪽에 있는 애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거, 탄핵하는 거, 노래나 그 욕지거리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은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싸움박질하고 막 하는데도 누구 하나 맞짱 떠주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선 거잖아. 이 추위에 나서고 이렇게 모이고 월요일마다 모이고, 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제주도 가야 돼 또. 그리고 이 성남 용인 외대 등을 근거로 해서 조직 및 정치, 경제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와 경제계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이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성남을 중심으로. 그 성남시장 누가 했었어요? 그 인간이 어디에 속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친 이재명계의 연루의 의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그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인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이 세금 낸 거 가지고 월급 받아먹고 큰 소리 치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슴 쳐야 할 일이고 국민을 깨워야 되고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강남에 아주 누구요? 요런 사회주의자. 요런 사회주의자. 요거는 약간 또 다른 사회주의자인데 아주 희한한 사회주의자예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비리는 다 저지르고 말이죠. 나라를 혼돈하게 하고. 이게 강남의 좌파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몰라? 이정희의 남편 심재한 변호사지만, 이런 사람이, 이분은 다 우리나라 칼 사건도, 이것도 김현희가 한 것도 이게 북한에서 한 게 아니래요. 가짜래. 남한에서 수작 부린 거래. 북한의 남침이 또 허구래. 6.25가 허구랍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그 폭격한 것도 다 미국과 남한 정부의 책임이래. 이런 인간들이 다 여러분 부인들이 국회의원하고 말이야,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건 누굽니까? 국무총리 했던 여인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통역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으로 내리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급 했다고 징역 15년이나 받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십시오.
넘기셔가지고 보십시오.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 신영복 입고 이거 날서 다 있는데 여기 보면 말이야, 문화평론가, 불교 청년신도, 서울대, 서울상대, 서울대 물리대 이렇게 하는데 신영복이 바로 밑에 즉석이 누구냐면 박영준이야. 박성준이 누구 남편이야? 그 옆에 보세요. 한명숙이가 뭐 하고 있었어?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사료가 끙 내려와서 보면 기독청년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경제복지회까지도 장악하고 있으면서 기독학생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유명한 안티오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을 가지고 못 일으키니까 이제는 뭐냐, 진지전을 하자. 진지전. 공부해라, 교사가 되라, 모든 거 다 하고 그 진지전을 치고 들어가라.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교육계, 종교계 다 들어가라. 노동계까지 다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사상교육을 받고 다 들어가 있는데 때가 되면 기동전을 한다. 혁명을 일으킨다.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이가 딱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길을 피고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게 뭐 교육, 뭐 전교조, 민노총 할 것 없이 안 나온 데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다 저 하부 조직까지 가 있다고요. 마을 조직까지 가 있고, 지금 이게 방과후 학교에서 다 가 있는, 지금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이거를요,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 건지 아닌 건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국정원 주신한테 이거 딱 원고 보내가지고 다 심의 받은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흩어져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하부 조직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옛날에 남노당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왔던 거예요. 1945년도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말이죠, 먼저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잖아요. 공산당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한경직 목사님이 당도 만들고 거기서 총재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남한에 이제 캔디타게 될 때 남한으로 다 기독교인들이 빈털터리로 내려온 거예요. 넝마같이 내려왔던 거예요. 27명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게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자, 그때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넘겨서 보면, 나는 정치를 모른다. 복음을 전하고 민족을 구하고 공산당을 막아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목회다. 목회가 뭐냐는 거예요. 목회가 당신 그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다, 나는 정치를 모른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교회가 문 닫게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 공산당의 잔해, 공산당의 실제적인 모습을 막 공개를 하기 시작해서, 그랬더니 이때에 남쪽에 있던 남노당,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들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해서 막 때려 죽이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어갖고 이제 이 기독 청년들이 밀려가요. 밀려가다 단성사 쪽으로 밀려가다가 거기에 은폐한 곳이 기독교인 숨는 데가 있다고, 거기서 숨어 들어갔죠.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는 시라소니가 거기를, 그 깡패들이 막 같이 싸우는 걸 보고 와서 같이 싸움에 관여하는데 한쪽은 북한 말을 쓰고 한쪽은 남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어느 편 들었겠어요? 남한 편을 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남한 애들은 공산당들이야. 그 여기 편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다가 못 견뎌서 뛰어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걸 알고 시라소니가 뛰어들어가죠.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이상해. 예수 믿는, 거기에 가보니까 깡패들이 모이는데 담배꽁초도 있어야 되고 핫도장도 있어야 되고 뭐 막걸리잔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하나도 없고 성경책만 있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게 뭐냐 했더니 자초지정 얘기를 쫙 하니까 이때의 깡패들이 애국자로 바뀌어버려. 독립군이 돼버리는 거야,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시라손이라든지 김두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미안해요. 또 이게 기자단에서 또 연락이 왔어. 강의 좀 쉬었다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제가 이 꺼놔야 되는데 끄질 못했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지금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애국할 때다. 마약 퇴치 운동하고 이거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이야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잖아. 목사님 애국운동에 하겠다고 요즘에 그 조폭의 오야봉이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런다니까. 아주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그 전에 그 나왔던 내가 TV에 나왔던 드라마를 요즘에 내가 다시 보고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야인시대. 예, 그걸 내가 다시 보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족폭들을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다시 애국하게 만들 것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오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애국운동 3.1절에 다 모이자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기독 청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냐? 영락교회 청년이에요. 청년회. 그게 서북 청년단. 서북 청년단. 여러분, 기독교가 나라 살렸다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멍청하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이 남로당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스탈린이 박헌영이한테, 김일성이하고 박헌영한테 지령을 내려요. 뭐라고 지령을 내리냐면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선전술이에요. 남한의 미군정을 상대로 해서 난폭한 폭력 활동을 전개하라. 그러면서 미군정을 조선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해 미국이 설치한 기관으로 매도하라. 모든 것을 미국을 매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노예같이 부려먹으려고 장악해 들어가는 거다. 매도하라. 미제국주의는 만악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령이 떨어지는데 이걸 박헌영이가 이행을 합니다. 이 지령이 딱 남한에 떨어지자마자 가장 그때 공산당원들이 많았던 데가 대구요. 대구.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11사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대구를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제2의 모스크바다.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넘겨서 보면 무장폭도들이 대구의 한 병원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시체들, 죽은 시체들 가지고 해부학을 하잖아요. 기증하면 뭐 팔도 자르고 코도 자르고 다 해서 귀도 잘라보고 다 해가지고 그 수술하는 거 사람의 생체를 다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해부를 해놓는 거를 훔쳐가지고 나와서 미군들이 우리 남한의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난도질해서 죽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당은 원래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좋은 말을 다 써가면서 이것을 보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그 직전까지 왔는데 정말 광화문 세력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제2의 베네수엘라 될 뻔한 거를 지금 이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려낸 거야.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지. 반미 감정을 일으킨 무장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근데 놀라운 건 이 김달삼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지금 북한의 평양에 묻혀있는, 무덤에 묻혀있는데 이 인간이 6.25 때 북한 특공대를 이끌고 내려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제주도에서 그 당시에 27만 가운데 이 공산당원들이 8만이었어. 8만.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서른한 그 국민도 죽었지. 막 이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북 청년단이 가서 그들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문제도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는 잡을 수가 없는데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런 긴달싸미가 남조선의 노동당이 됐는데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보다 먼저 좋은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피를 봤다는 거야. 문재인이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잠깐만 이게 왜 달라? 정광훈 목사가 물어볼 때는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내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여버리라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만해.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제주도에 보세요. 인민재판소 때 제주도의 인민대중에게 드릴 미제의 분할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민족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는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자. 이게 남로당 중앙위원회에서 붙인 글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이런 일들이 전국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수습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순반란 사건. 이게요 전부 다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만큼 남한의 모든 간첩들이 들끓었다는 얘기야. 여순반란 사건 거기도 보실까요? 혁명과 육개항쟁 중에서 우리는 유일하며 동일된 민족적 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여러분 이런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거를 잘 잡아가면서 좌파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서 잘 넘어갔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6.25가 터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남로당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금방 우리가 일어나면 먹을 수 있다. 근데 그 6.25를 근래에 와서 밝혀진 걸 보면 김일성이 오고 박헌영이가 러시아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요 얼마가 살았냐면 40배를 더 잘 살았어. 북한이 남한보다 40배로 더 잘 살고 우리 남한에는 탱크 한 대 있을 때 저들은 탱크가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받은 게 274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74대 1로 싸워서 되겠습니까? 3일 만에 그냥 밀려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냐고.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남한이 다 정복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군이 들어왔죠. 얼마나 들어왔어요? 178만. 178만에 미군이 5만이 죽었어요. 다친 사람이 10만이 죽었어요. 트루만 대통령은 처음에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다 너희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비를 보냈고 구호물자를 보내서 예수 믿은 사람이 70만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아니냐.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여러분 이 말이 먹힌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 먹힌 거예요. 거기에 있던 헤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상원의원의 원목이었어요. 이분하고 이승만하고 가까워. 이분이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부흥회를 다니며 젊었을 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계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공산당과 싸워야 한다. 한국은 그 면적에 비해 기독교인은 수가 엄청나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트루먼에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구사일생을,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이 인맥이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서 쌓은 인맥들이 결국엔 대한민국을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매국노가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투쟁,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일파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죽었을 때 유골이요, 북한을,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빙 돌아서 갔다니까, 유골이.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다가 이승만이를 모함해요. 이게 좌파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래서 대한민국이 겨우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국가를 세웠어요? 에? 근데 왜 자유마을 해야 됩니까? 지금이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이 어떠냐 이거야.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부저지 오면,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창원에 인공기가 나부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공개했잖아 이거. 근데 이번에 창원에서 간첩 잡는 거 봤죠? 창원에서 간첩 잡는 거 봤죠? 엄청나게 잡았죠?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전부 다 그래.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인지 목사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넘기셔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교실에 이런 게 붙어 있어. 선생님들 가르치는 칠판 위에, 흑판 위에 인공교구, 태극교구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요. 지금 우리 마을까지, 동네까지 이런 모습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전교조 창립선언문에 보면 중국 공산당 이론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진실은, 민족은 뭐냐? 우리 민족끼리 미군 철수해라.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한국에 투자했던 자본이 다 빠지지. 그게 있겠어요? 미군이 왜 철수해야 돼? 내가 그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한국의 한미동맹 맺어놓은 거 보면요, 미국에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미국을 굴욕시킨 외교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이게, 이야, 정말 대단한 그 조약이야. 그건 이제 제가 다 여러분 차트를 보면서 이제 미군 철수 찬성 반대 이거 할 때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지금 이들은 미군 철수하자고 하죠. 이런 데 쏘가 넘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미군 철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군이 있어서 우리나라는요, 국방비가 안 들어가면서 나라 이렇게 일으킨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계급투쟁, 이게 뭐냐? 자본주하고 노동자하고 싸움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르조아족과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 그룹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민노총이 기업인을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야. 있는 거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뺏어야 하고, 땅도 다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고. 자본가들이 이제는 이렇게 애국운동하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지. 자기들 살려주고 있는데, 다 뺏길 거 지금 다시 살려주고 있는데 애국운동에 동참해야죠. 기업들도. 맞아요? 기업들도 참여해야 된다고. 이거 마을운동, 자유마을 만들 때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연방제 통일하겠다고. 미친 짓들이야. 전교조는 지금 북한을 옹호하는 이적단체. 나는 오늘 통쾌한 거야. 그냥 조의원이 요거가 말이야, 장아기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니 요 싸가지가 지가 잡혔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옛날에 부교육감도 했었고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지금 이번에 그 교과서 검정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사장으로 갔는데, 이분이 5.18 사건 빼버렸잖아. 우리 교회. 근데 또 이 국민의힘 이놈들은 또 집어넣고 왔다네. 나 참, 나 기절하려고 그러다가 제주도 부흥회가 있어서 아직 못했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이런 사건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똘똘 뭉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제가 마을 사람들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요 전부 다 눈이 부리부리해. 지난번에는 제가 이 대구에 계신 원로 장로님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지금 간첩 다 잡는 게 그동안에 수사도 못하게 국정원을 다 차단시켜 버렸잖아. 사람들 다 보류시키고.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면 예편한 사람들 있잖아. 국정원에 때 예편한 사람, 그들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게 양주예요. 양주에. 그 양주에 있는 사람들의 간첩조사 다 이거 이들이 터뜨려 놓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로들이 일낸다니까. 원로들이 일내야지. 지금 멍청하게 있으면 되냐. 내가 거기 그 장로님들 모임돼서 그 세미나 하면서 하니까 그냥 눈이 바짝바짝 하더라고. 아, 우리도 뭔가 할 일 있다. 다시 한번 나라 살려야지. 어저께도 94세 먹은 우리 교인 하나 와서 아유 목사님 여기 아파서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그랬길래 기도해 주셔서 120세 살아오고 그때 아멘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 사람도 한 표야. 우리가 얼마나 권세했어요. 대통령도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민노총 정교조 종북사상에 판을 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그래도 바른 말 했어. 예. 누구요? 예, 넘기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지? 사람이 먼저. 북한의 헌법은요. 북한의 헌법은 사람이 중심이다 이거야. 사람 중심. 이게 북한의 걸 갖다 그냥 써먹는 거야. 이놈아가. 어? 공산주의 사상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아주 그럴듯하지. 사람 위에 김일성이 있던데?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저들은 자기들 사람의 반대가 하는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 그들은 그냥 사람을 우리 사상에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려. 그냥 아주. 이런데 넘어가면 돼, 안 돼요? 자, 그래서 넘겨서 보면 이게 우리 익숙하지요? 좌파 마을 독재법을 만들어서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깨우쳐준 분이 누구요? 이천 교수님이잖아요.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주민자치회. 이게 이제 중간 조직이겠죠. 이게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옛날로 말하면 아주 그냥 남노당 노릇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완전히 저 마을까지 조직하고 언론까지 다 장악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좌파들의 귀농 귀천해가지고 어른들 다 장악하고 넘기셔가지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자, 좌파들의 귀농 귀천해가지고 노인들을 돈 주니까 다. 이번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돈 나간 거, 공동체 나간 거 10원까지 싹싹 뒤져봐라. 에? 이 우파들은 그런 걸 못 타먹는데 이것들은 다 돈 뜯어다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막 돈 뿌리니까 할머니들은 공짜니까 그 사람들을 영웅 취급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마저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 까진다. 머리 날라간다는 머리 날라간다고.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밥만 먹고 가지 마. 반드시 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촌까지 이 조직이 퍼져 있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가. 이 서울 중구도 이런 일이 있고 넘기셔가지고 보면 교사 노조를 통해서 집단 반발하고 뭘 하나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요. 보세요. 좌익 하수 정치인들, 주사파, 전교조, 민노총,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간첩들, 그 위에 북한, 그 위에 중국, 완전체를 만들어가지고 괴물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다 아버지. 그게 대통령 하나 바뀌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론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우리의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대안이 뭐예요? 그렇지. 자유마을운동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을 조직을 잘해서 정부, 경제계, 종교계 다 연합이 돼가지고 마을을 조직해 들어가야 돼요. 마을. 할렐루야. 제가 마을을 우리 중구를 만들다 보니까 야, 거기 저 우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국민의힘도 뭐 다 하지만 국민의힘 있던 사람들이 다 이쪽 좋아하잖아.
그 사람들 있는 당원들 다 모집해라. 다 여기 조직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 조직을 시켜놓으니까 너무 잘해. 그분들은 그러니까 교인들은 헤매고 앉았는데 그들은 정치했던 조직이 기본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우린 2월 2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만 1000명 모아서 발대식해. 우리 동네만 모여.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우린 발대식은 다 해나가고 있고, 동네마다. 어디 있어? 여기 담당 만부장 전사님 어디 있어? 예, 아주 고생 많이 해요. 설날도 나도 못 쉬게 하고 그 다음날까지 불러서 목사님 지금 모아놨어 빨리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를 볶아먹는지. 자기 다른 데는 여러분들이 하잖아. 여기는 모아놓고 날 꼭 불러갑니다. 그래 가서 얘기하면 또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달라질 수 있어. 이제는 여기 모였다만 가지 말고 꼭 조직을 다 하세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막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을마다 조직을 해나가요. 근데 그거 쉬운 거는 이미 거기 기본에 국민의힘에 당 조직이 있어. 거기와 교인들이 함께 움직이면 쉬워요. 그렇게 움직여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자발적인, 다시 자발적인. 그러니까 자유마을운동은 자발적인 마을운동이야. 민간인에 의해서 위에서 정부에서 하라는 거 아니야. 새마을운동하고 달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래서 나라 체계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새로 잘 뽑고 마을도 섬기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넘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거기 보니까 마을 범죄 퇴치 운동하고 생활안전사 치매 예방치료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승만의 건국 이념 교육을 시켜서 국무위원, 국회의원, 교원, 방과후 교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우리가 교육하는 거 여기서 다 교육해야 되고, 방송 언론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송 작가, PD, 방송 전문가, 방송인들 다 만나야 돼. 믿습니까? 나도 지난번에 저기 기자협회 국장급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다가 정광훈 목사 애국자로 세우자.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이분들이 가만히 얘기 듣고 해. 이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욕해가지고, 야 이봐, 싸움 오는 사람이 욕 안 하고 싸울 수 있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말 했어. 처음에 가서는 당신은 덕장이 되라. 내가 그 말 했어. 근데 가서 보니까 욕해야 되겠더라. 야,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이 안 서. 싸움꾼이 강렬하게 이끌지 않으면 누가 따라오냐, 누가 안 따라오냐. 목사들도 그걸 모르고 말이야. 아유 목사님들 뭐 목사가 왜 저렇게 욕을 하냐 뭐냐 하는데, 너 허라 뭐 허겄냐? 아니 장경로 목사님 왜 미국 가서 그렇게 욕을, 깜짝 놀랐어. 아니 18새끼를 하더라고. 18새끼. 전 목사님하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오염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미래 비전 제시하고 교육이라든지 MZ세대에게 새로운 비전을 줘야 되고, 자 넘기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을 조직하는 일에 이런 분명한, 지금 하부 조직까지 다 이렇게 됐으니 마을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 마을 살리기 운동 해야 된다. 이렇게 깨우쳐 주고 쭉쭉 넘기셔가지고 끝에 가서 봅시다. 끝에 가서 맨 끝에 내가 45분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난 시간 정확하게 지켜. 전 목사님은 10분 한다고 그러고 1시간 40분 했다고 그럽시다. 장경도 목사님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있다가 그건 뭐 1시간 30분 지나서 10분 더 하겠다는 거지. 그걸 그 말을 믿는 게 웃기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을 공동체 세워서 일터, 그러니까 전 목사님 지금 젊은이들에게 일터를 주잖아요. 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화 공동체,
예? 지금 세상이 병들어. 지금 보면 연예인들도 전부 다 좌파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까지 먹어야 돼. 지금 방송까지도. 그리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 공동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국회의원도 바로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올바로 갔으면 좋겠죠. 자,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위에부터 아래까지 하부 조직까지 문재인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공산 사상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우쳤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대로 돌아가야지. 왜냐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여러분이나 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길을 쓰고 마을 조직해야지. 예,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운동을 해야 되겠죠.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반드시 이룹시다. 이루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사파 몰아내자 한번 하고 가야지. 다 일어나서 한번 하고 내 강의는 이걸로 끝. 죽여버려 그냥 아주. 자, 나 돼요? 네, 틀어주세요. 자, 우리 한번 목사님 노래 누가 잘하는 사람에서 노래 좀 같이 부르면 좋은데. 여기 나오는 대로 합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들 보면 이제 자유마을 노래도 나왔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 동네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거 눌러보고 구독 꼭 한번 눌러줘. 자. 하늘이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승만의 건국정신 교육으로 세운 나라, 국력당을 우상숭배 김일성 교주 나라, 70년 세월 속에 갈증 주는 주사파 밀어내세, 야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힘 모아 밀어내세, 주사파 때려잡세, 밀어내세,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자유마을 만들어서 주사파 밀어내세, 힘 모아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우리 자유마을 만들어서 이 주사파를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감사합니다.